오늘 주제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여성인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데 있어서 왜 성평등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지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명단을 딱 보니까 정말 제가 강의하고 싶은 대상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농업 농촌의 현황은 어떻고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 SDG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외국 말이어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Development Goal, 목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죠. 과거에 우리가 환경 중심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 관행을 없앤다거나 교육 수준을 높인다거나 건강을 조금 더 높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시스템이나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을 환경, 기후 이런 것들로 보는 물질적인 그룹으로 보는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성평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년 유엔에서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WEF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각 국가의 성별 격차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4개 영역을 보는데요. 이 격차가 1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이런 국가들을 성평등한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국가 순위를 보면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딱 보니까 어떤 국가예요? 북유럽 국가들이죠. 북유럽 국가의 복지 수준은 아직도 전 세계의 최고죠. 근데 그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10년째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런 국가들이 그러면 국민 소득이 어떤가 한번 저 옆에 표를 봐주세요. 제가 그 국가별로 성별 격차 지수 있는 국가별로 이렇게 소득 연계해 놨습니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카타르, 미국, 덴마크, 그 다음에 마카오, 네덜란드. 소득 10위 안에 있는 국가는 이 성격차 지수 20위 안에, 20위 안에 국가하고 거의 국립합니다. 대한민국은 33위, 34,000달러고요. 심지어 저 소득이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소득이 높은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높습니다. 우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평등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농촌도 지속 가능하려면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한국은 이 격차 지수가 94위입니다. 매년 100위권 바뀌어요. 그리고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은 20년, 정치는 169년, 경제는 150년. 전 세계가 완전한 평등에 도달하려면 총 134년 후에 이 평등한 세상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의 5번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게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의 딸들의 딸은 어쨌든 뭔가 이 사회구조 속에서 차별받는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38
18세계 여성은 아래는 저 구호를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슨 134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조금 더 빠르게 세상을 바꿔봐, 그게 더 빨리 행동하라, 구호가 더 빨리 행동하라이고, 이미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남성들이, 우리 남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볼게 하는 남성 성평등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거의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한 국가가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저게 행복보고서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행복보고서 보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아까 저 앞에 성격차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소득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습니다.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애를 안 낳아서 지금 난리죠. 농촌의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처럼 젊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재가 혁신 리더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사실 농촌 지역에 교육을 하러 가면 거의 65세 이상이 대부분. 자, 저렇게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당연히 출산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이라고 몇 조씩 투자하는데 성평등한 영역에 투자를 하면 소득이 높습니다. 임금격차 아까 설명했고요. 기업 이사회 비율이라든가 심지어 이장 비율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혹시 우리 동네는 이장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역 혁신 리더잖아요. 인재에서 그거 바꾸세요. 기회의 평등은 평등 중에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장 선거를 하는데 한 집당 한 표만 줘. 그 말이 돼요? 누군가 주민은 지금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장 투표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 마을 규약을 바꿔서 기회의 평등, 마을에서부터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요.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성폭력이든 성희롱이든 어쨌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3명 중에 1명은 경험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 이장은 마을 행사를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술을 따르라고 한 모양이에요. 이장 됐으니까 와서 술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전부터 그런 게 너무 거슬렸대요. 그런 문화가. 여성들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술잔을 이장한테 던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어쨌든 여성이 굉장히 범죄의 대상화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어요. 오히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성범죄 피해자의 통계조차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저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걸 가져온 거예요. 다른 외국계 그 회사가 통계를 낸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남성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범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누가? 여러분의 연인이, 배우자가, 딸이, 그리고 젊은 아들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뭘 제안을 했냐면, 농촌 지역이야말로 안심 지킴이 집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동네별로 한 명씩 안심 지킴이를 선정을 해서, 그게 강범대원이어도 좋고 이장집이어도 좋으니까 선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집으로 튀어가면
그 집에서 바로 119나 112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줘라.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 일찍 교회에 가는 엄마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막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할까. 남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이 여성과 관련한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사회가 점점 위험 사회가 되고 있고, 이 위험 사회를 막는 건 여성들이 운동을 배워서 태권도를 해서 막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지속가능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마을 주민 4명이서.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4년 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지적장애 여성이면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쟤는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그냥 보고 놔둔다는 거죠. 꽤 심각해요. 그리고 저 사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년 여성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 때 자기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농식품부에 있을 때 청년 여성들이 농촌을 경험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두려워서 그동안 농촌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살아보니 안전하네요. 비빌 언덕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 농촌을 경험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작 여기에서 사는 우리들은 지역을 고민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농촌은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냐면요. 호미를 들고 농사를 짓고 2000년 동안 활용을 했어요. 농업이 2000년 동안.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일자리도 인정도 없는 도시는 뭐하러 가냐 라고 이농 현상이 일어났던 건 딱 200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빠른 근대화. 그런데 농도 상생을 얘기하는 지식정보 사회는 지금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AI가 모든 걸 다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농약통을 지고 가서 농약을 할 거고, 나이가 아주 젊은 AI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자기 대신 로봇가 가서 자기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걔가 가서 제초할 거고, 이렇게까지 갭이 만들어지는. 지금 농식품부의 성평등,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이유가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들어가고 마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폭력, 뭐 성희롱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평등 강사들이.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 가서 성평등 얘기를 하려면 농촌 지역민의 삶,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육성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하셔서 농촌형 성평등 강사가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인권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현재 농촌은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를 했습니다.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혁신 리더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옛날에 과거에 횡성 같은 데는 지금 귀촌 귀년 인구가 기존 인구를 거의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횡성. 그렇게 굉장히 섞인다라는 거죠. 외부자들이 귀농을 이유로, 귀촌을 이유로, 귀산 어촌을 이유로.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질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질화되면 뭐가 높아져요? 갈등이 높아져요. 옛날에는 아침에 나와서 서로 얼굴 딱 보면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동네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동네 활성화하고 연계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시설이 많이 투자되는 활성화는 시설만 남고 나중에 인기가 식어지게 되면 동네 사업은 안 남아요. 그것보다 시설이 적게 투하되면서 오랫동안 관계 인구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고 직접적인 힘으로 짓는 농사보다 다양한 요인이 많아지는 시대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동네 리더가 무조건 남자들이었을 때 가서 사업도 따오고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토건식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동네 길을 닦는다거나 동네에 무슨 시설을 짓는다거나. 근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동네에 역량 있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굉장히 성장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귀농 기초 마을 중에 영암에 가면 심연토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여성들 몇 명이서 장애인 가족들이었어요. 도시에서 도저히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농촌에 가서 살자. 그래서 한 여성이 한 5,000평 땅을 샀고 거기에 한 10가구 정도가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조그마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 회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자원을 발견을 한 거예요. 토종약초가 너무 많았어요. 산골이다 보니. 그래서 이 토종약초를 가지고 곰보배추, 그게 위에 되게 좋은데 효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이 점점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다 토종약초 텃밭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토종약초 체험을 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땅을 더 팔아라, 우리도 오겠다. 그래서 22가구가 거기는 땅이 없으니까 새로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컨설팅을 계속하고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 변화하는 거 보면서. 지금은 아예 체험관까지 힐링센터까지 만들어서 계속 성장하는 마을이 되고 있죠. 인재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게 가능했냐?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심지어 황토방 짓는데 다 섬세하게 그들의 의견을 넣어서 애들하고 같이 흙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이뻐요. 어디 다른 데 온 것처럼. 굉장히 마케팅까지도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다 이끌어가고, 실제로 남자들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을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으로는. 공동체에 기반한 삶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로컬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로컬 매장이 기존 매장만큼 중요해집니다. 영국이나 그런 유럽 사회는,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유럽 사회는 사회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에요. 다만 제발 남 하는 거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경제 하자 그러면 고민을 해서 오래 갈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망해요. 농촌이 이제는 굉장히 다른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심지어 워케이션 얘기를 하고,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여기에 살면서 일을 하게끔 한다고. 충남 충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동네 와서 살면은 일거리도 주고 인구 늘리기죠. 집도 주고. 강진은 10,000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만 내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제가 신청 한번 해봤는데 20번도 못 들어오겠어요. 엄청 밀려 있어요,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10,000원 내고 그냥 가냐? 생활은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진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10,000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소비를 그만큼 지역 내에서 하게 되고 지역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권이 기본적으로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속가능한 사회의 얘기를 하는 많은 국가들은 기본소득을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인도 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막 투표까지 했잖아요. 기본소득 할래 말래. 그럼 기본소득은 얼마까지? 3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하고 투표했는데 졌어요. 너무 비용이 많다. 지금 있는 연금제로 그냥 하자. 스위스는 포기를 했고요. 우리는 인제 논의 중인데 기본소득제를 하면 지역에 와서 살 젊은 친구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제시가 됐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6개 국가, 106개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강원도 인제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군수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럼 친화도시 지정한다 그래서 엄청 뭐 변화가 있냐?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지역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줄여보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고 강원도에 6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성평등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구 소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 문화라면 젊은 여성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젊은 여성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뭐냐면 문화거든요. 지역 내의 가부장적인 문화.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에 살려고 동네를 갔더니 동네 분들이 와갖고 날마다 하는 얘기가 결혼 안 할래. 어디 저기 괜찮은 남자 있어. 자기가 동네 살러 왔는데 다른 데로 쫓아내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청년 연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고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여성이 오면 키워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 기술도 안 가르쳐주고 농기계도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주택 빌려주잖아요. 이것도 빌려줬다가 바로 회수를 한다는 거죠. 왜? 여성들은 논도 비옥하게 안 만들고 집도 관리를 잘 못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촌을 했던 여성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꿈을 가지고 귀촌을 했는데 귀촌해서 살다 보니 6개월 만에 우리 남편이 뭐가 돼 있어? 동네 아저씨가 돼 있더라. 분명히 도시에서는 가사 서비스도 좀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는 동네 아저씨들처럼 변해 있더라. 오히려 그래서 자기는 삶의 질이 퇴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39세 미만의 젊은 여성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율이 1이 무너지면은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구 소멸 지수고요. 그걸 그려놓은 게 저 그림입니다. 저 초록색까지는 1이 안 무너진 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 그래야지 재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자녀들을 낳잖아요. 저 1이 안 무너진 상태고요. 노란색부터는 1이 이제 경계,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강원도는 노란색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원도는 젊은 인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군인가족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 밑으로 한번 농경지대 봐보세요. 다 이미 소멸 위험에 접어들고 있고요. 저 빨간색은 이제 자립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짜장면집도 없고 미장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막 이렇게 돼가는 데가 빨간색이에요. 지금 식으로 가면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온통 빨갛게 될 확률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이걸 더디 가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젊은 여성 인구가 지역에서 살았을 때 이런 소멸지수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균형 발전해야 돼요. 균형 발전하려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 줄여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격차 줄여야 돼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급 격차 줄여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속 가능성의 핵심. 지속 가능성은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인재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읍하고 면하고 격차 줄여야 돼요. 읍의 인구의 70%가 모여 삽니다. 나머지 면의 30%가 살아요. 대한민국 서울 경기의 인구의 70%가 모여 삽니다. 나머지 도의 30%가 살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격차를 줄이는 것, 성별, 계층별, 그리고 지역 간,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요. 지역 혁신을 하려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디까지는 아냐면 지역 격차 줄여야지, 계층 격차 줄여야지, 이건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성별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왔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엊그저께 분석을 해봤는데 농촌 지역에 남성과 여성의 성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에? 2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성 인구 비율이 더 높고요. 이러다 보면 성비 격차가 줄어들다 보면 사실 안전지수가 훨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범죄율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성비 격차가 떨어지면 삶의 만족도도 조금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노인 인구들은 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 여성화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어요.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8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지역 내에서. 근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 지역 혁신을 얘기하더라도 이런 인구 특성, 성별로 나타나는 지역 내의 인구 격차가 주는 문제, 하다못해 인구만 갖고도 이러는데 문화는 또 어떻게 있어요? 위협받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민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구례에서 이제 성평등 교육을 했는데 한 60%가 남성이었어요.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성평등 교육에서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이분들이 교육장에 왔대요. 근데 거기에서 여성 농업인 정책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도 몰랐던 정책이 많거든요. 부인한테 알려줘야 될 정책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평등 정책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이구나. 들어두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소감이 그 전년에도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농민제약이었어요. 그 전에도 똑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성평등 여자들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로 젊은 여성들이 보다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지역 혁신이구나. 그 혁신을 하려면 일자리도,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고민을 하고, 동네의 문화도 바꾸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해나가는데 바로 누가 함께 해줘야 되냐면 he, who, she. 이건 유엔에서 2015년도에 제시한 구호입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서 함께 해내지 않으면 성평등 속도는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과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농촌에, 제가 이제 그 다른 연구하면서 인구 추계를 해봤는데 40세 미만 인구가 1.5%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농민들은 농업 후계자가 돼야 될지도 몰라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통합에 관한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면민 체육대회 한 사진을 봐보세요. 전부 남자분들만 앉아서 사진 찍고 있어요. 저 여성 면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열심히 그릇에 손 놓고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식의 지역사회 인식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들어와도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공동체는 이 후계 세대가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를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경북 영천의 80년 전통의 마을 공제입니다. 여성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저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서서 할 수 있게도 안 해줘요. 왜? 자기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후계 세대, 40대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네 일 함께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저 80년 전통의 동제가 없어져요, 유지돼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없어진 마을 동제들이 꽤 있어요. 더 이상 근요회가 일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음식을 사서 동제를 지내게 됩니다. 무슨 정성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계속 바뀌는데 생각은 안 바뀌고 있어요. 노는 이미 다 기계화돼서 여성들이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밭은 기계화가 하나도 안 돼서 집단으로 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인제에서, 제가 인제 군수예요. 정책을 합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저런 큰 농기계만 몽땅 갖다 놨어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한 지원금은 다 저런 큰 기계에다 놓쳐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은 저 기계를 안 쓴다고요. 그러면 일을 하는 여성들은 뭐가 필요하냐? 밥, 작물, 편의 장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편의 장비는 다 니들 돈 내고 살아요. 지원을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책을 바꾼 게 편의 장비에 대한 지원금도 일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강원도는 뭐 지급하냐면 서서 일하는 작업대 지급을 합니다. 근데 몇 개 지급에 관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어쨌든 삶이 바뀌었으면 생각도 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바뀌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지금 지역 유지가 안 되거든요. 노동의 80%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요. 강원도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통계는 외국인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22%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일까요? 어촌 쪽에도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기잡이 배들 때문에 그렇죠. 하우스나 특작을 하는 곳에 외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황태극장이나 이런 데 하는데도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한테 너무 그냥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혁신을 할 때 이런 외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지역의 좋은 인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고민해 보세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외국인 주거를 관리하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 그냥 하우스나 뭐 아무 데서나 주인이 엄청 비싸게 그 돈을 받고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유럽에 가서 그 배워온 벤치마킹. 이탈리아가 노동조합, 그 협동조합이 아주 성공한 곳이고, 제가 간 마을은 102년째 협동조합을 하는 포도주 협동조합 마을이었어요. 당신네들은 노동력을 어디서 들여오냐 그랬더니 대부분 동유럽에서 많이 온대요. 자기네도 젊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럼 주거는 어떻게 하냐? 우린 맨 하우스에서 자던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동네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에 빈집을 개조를 해서 그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들도 오래 머무니까 기술력도 좋아지고, 포도를 따는 기술력이나 재배하는 기술력이. 그거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는 봄이 이제 든 생각이, 뭐 인제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혹은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는 곳은 마을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외국인 주거,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해볼 수도 있겠다. 이건 그냥 아이템이에요. 오늘 교육 왔으니까 덤으로 누군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외국 그 근로자 숙소 지어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자체가 신청은 했는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인제에서 그런 거 신청하는 거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농가 인구 중 57%는 뭘까요? 노인 인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 농가의 2%는 그러면 뭘까요? 청년 인구입니다. 청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일까요? 네. 원래 청년법에는 35세인데 농업 관련 영역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더 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45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냐. 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제가 봐도 45까지는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농업 농촌이 왜 여성한테 주목을 하느냐. 지금 노동력도 부족하고 농촌사회 고령화도 막 갈수록 심화되고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먹거리는 불안해지고 이렇다 보니 이제는 농촌에서 돌봄이나 공동체 유지나 이런 재생산 기능이 완전히 저하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인력들이 중요해요. 사실 여성들이 없으면 지역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지역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많은 축제에 가서 서빙하고 뭔가 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해서 김치 담고 뭐 하고 이런 건 다 여성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무급으로 했어요. 이제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논의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하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뭘 시도를 하고 있냐면 그런 공공공사에 대해서 돈으로 기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일종의 기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시도가 되고 있죠. 주민자치가 잘 된 곳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그걸 시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별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 조사된 적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그걸 처음으로 조사를 시켜놓고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인식이 남성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70%였어요. 이렇게 되니 지역사회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거의 남자들도 67%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평등 인식이나 또 성역할 태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2.5 미만이면 굉장히 성역할을 구분하는 그런 가부장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일은, 동네 잔치나 이런 건 다 그냥 여성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성역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죠. 농사의 결정권은 남성들이 하다 보니 이런 가부장 문화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지역사회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정의 남자 이름, 부의 여자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반장은 남성이, 부반장은 여성인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이장, 운영위원 이런 거 다 거의 남성들이 하고요. 부녀회장만 그 운영위원회 한 명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마을 규약 1인 1표제로 바꾸는 마을 규약 바꾸기를 하는 곳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개발위원이나 운영위원회 40%를 여성으로 해라, 이런 조합까지 들어있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성평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지역을 바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통계로 조사해온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조합장 비율은 1.2%, 조합원은 34%, 이장은 9.3%, 임금 격차는 80%. 저기에서 80.2%라는 건 여성이 20%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지역 내에서 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 지역은. 노동시간도 농한기든 농번기든 더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유엔의 그 성평등 지표에 대한민국 지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지역 농협의 여성 비율 꼴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여성 농업인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강원도에는 4개 지역이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특이하게 영월, 강원도 영월이 농촌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중앙정부 정책 중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여성농업인이라는 누리집 안에 모아 한눈에라는 정책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출력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성평등 강사 양성은 혹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시면 자격증을 따놓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좀 계시는데, 강의료는 영원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비는 영원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마을에 인공교육, 성평등교육, 인식개선교육 이걸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월이나 3월 중에 공고가 나가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들한테만 하는 건데 잘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건강검진하고 달리 농사로 인해서 농부증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금 강원도는 가구당 70만 원을 줘요. 농민수당은 농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경기도, 그리고 충남, 전북, 경남, 제주가 농민 1인당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 내외하고 나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농사를 친다. 그럼 4명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가구당 주게 되면 3명은 사실 배제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농촌 기본소득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한 가구당 주는 기본소득인지, 인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한테 주는 소득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의식이 없으면 저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저렇게 바뀐 게 저희들이 계속 성평등 교육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1인당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평등한 인식을 갖는다는 건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성평등 마을 만들기고요. 제주, 전남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저런 걸 하게 되니까 충남에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심사를 갔는데 앞으로 140개 마을을 저런 표준규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내가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나중에 검증하러 와도 됩니까? 물어봤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는 여성의 역할을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 그냥 진리예요. 진리. 내가 그걸 늦게 깨달을수록 내가 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지역사회 자체가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라 그래서 성평등 의식이 높은 거 아닙니다. 동네 가보면 할머니들이 더해요. 고정관념을 깨고 수용성을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한 삶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교리하고 똑같아요. 교리.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성인지 감수성을 내가 높여야겠구나. 내 마음속에 제3의 눈을 가지고 이제 좀 색다르게 인생을 봐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감수성, 성별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모든 사람이 존중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 감수성은 존중과 배려에서 출발을 해요. 그냥 차이를 인정하자, 인정만 갖고 안 돼요. 존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배려까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4바퀴로 간다고 해요. 성평등은 가족 내에서 평등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뭐 도와줄까가 아니라 가족 내에 역할 분담을 하고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마을에서 평등하게 하는 것. 투표권, 대표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절반의 배제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실 마을 내에서 여성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요. 청년도 존중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마을은요. 청년도 존중하지 않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권이 청년이 제일 낮다는. 그리고 지역 내의 성평등, 농업 내의 성평등, 이제 이건 정책이겠죠. 이렇게 4바퀴로 가기 때문에 성평등을 그냥 저 멀리 남의 일로 보시지 말고 성평등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표적으로 저거 하나 봐보세요. 우리 홍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게 무슨 광고 같아요? 병강세 영화일까요? 홍산의 대표 농산물이 홍삼이라는 마늘이에요. 저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근데 저 광고를 강남역, 강남버스터미널에 2천만 원짜리 대형 광고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걸 찍어갖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담당 공무원이 여성이었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 아니에요. 저건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이 아니라 여성 이퀄 성적 능력이 있는 남성만 좋아한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농민 단체에서 쫓아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 수정을 해요. 자, 성평등한 인식이 없으면 저렇게 여성을 잘못된 인식으로 상품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세금이 엉뚱한데 줄줄 새는 거예요. 저거는 공익광고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역은 어떻습니까? 마을 공동급식을 하는데 나이 많이든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상 갖다 바칩니까? 아니면 저렇게 퍼서 먹습니까? 이거는 지리산 쪽에 유명한 그 여성들이 귀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리산에. 거기 귀촌한 여성 작가들이 있었어요. 달이라고. 그 양반들 딱 가서 보니까 동네가 황당하고. 그래서 만든 표어가 저거예요. 김치 써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고, 컵 하나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저게 대한민국 국립여성사박물관에 전시된 포스터예요. 제가 가서 찍어왔어요. 저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동네에 살러 와갖고 느끼는 현실이라는 거죠. 떠나고 싶겠죠. 안 떠나려면 바꿔야죠. 성평등하게. 마을 이장 투표권 규약입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인제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혁신 사업으로. 이게 답니다. 이게 규약 바꾸는 거. 이게 안 바뀌니까 순창에서는 어떤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송했어요. 2023년도에. 왜 여성한테 투표권 안 주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가부는 교육 좀 강화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감시 감독 잘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렸는데 여가부하고 행안부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걸 바꿔 들이대면 아마 마을교약도 바꾸고 여가부도 좀 교육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활 조건에서 여성들한테 불편한 거, 일을 하다 보니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방광염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들려 화장실 해주라. 이 정책도 이제 제가 좀 확대를 시켰는데, 이렇게 들려 화장실이 있다 보니 여자들 것만 화장실 만듭니까? 남자들 것도 해주죠. 그래서 인권도 보호되고 건강도 증진되는, 이런 게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을교역이고, 노인들이 그러면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칠곡분들인데요. 이 할머니들이 강원도도 많이 하잖아요. 문해교실. 글을 몰라요. 그래서 가서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시를 썼어요. 시가 먹고 너네들이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헛둥짓도 맞더니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먹고 너희는 시금치씨 배추씨밖에 모른대. 그러니까 경상도니까 나올 수 있는 제목이에요. 경상도는 시도 시고 시도 시 거예요. 그래갖고 행안부에서 실버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타요. 그걸 교보문고에서 시집 발행을 했는데 7일 만에 2,000부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2세, 3세까지 들어가고요. 그런 과정을 찍은 게 저 칠곡 가스나들이라는 다큐 영화예요. 검색해보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할매들의 글씨체를 특허체로 등록을 해서 훈민적 한글과 컴퓨터에서 앞으로 등록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할매들이 아직도 이런 걸로 칠곡을 완전히 새롭게 리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못할 건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랩을 배워갖고 순이와 할머니라는 순이와 칠공주 래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멤버가 한 명 돌아가셨는데요. 랩으로 장례식을 치른
전 세계에도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복마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이거 우체통이에요. 하나씩 보내게요. 우리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에는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별에 따라 특정한 태도나 규범을 따르도록 만드는 성별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사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을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소리가 너무 적어서 같지만 다른 뜻입니다. 이분이 맹인인데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을 때는 가끔 하나씩 기여금을 주는데 어떤 여성이 가다가 다시 와서 다른 말을 써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놓는 순간에 엄청난 기부금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건 사실 우리의 그런 마인드의 전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별로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안 하시거나 혹은 여성들만의 과제로 생각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인드를. 그러면 지역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계에 찍은 사진이에요. 부정적이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도 안 나오는데 긍정적일 때 저렇게 반짝반짝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인제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찾고 있는 백담마을도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저렇게 반짝반짝한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